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휴캠스의 박주한 회장이 이제 어찌됐든 간에 상속을 받고 상속세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준비해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실 휴캠스 관련돼서 매출 구조나 매출 이익률 같이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말할 게 많은데, 그것까지 오늘 다 하려 그러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상속세 관련돼서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다 옳은 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셔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휴캠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휴캠스랑 관련 있는 이제 휴캠스의 최대 주주죠. 태강실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태강실업은 휴캠스의 최대 주주로 나이키 OEM, 나이키 운동화를 팔고 뭐 그런 회사인데, 나이키 운동화 장사가 거의 90% 비율로 되죠. 거의 신발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태강실업 그룹이 어떤 식으로 지분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보면, 태강실업의 원래 최대 주주는 박연차 회장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초에 돌아가시고 어찌됐든 간에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상속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박주한 회장님이 최대 주주고, 그 밑으로 다른 뭐 와이프나 박주한 회장의 남매 분들이 지분을 조금씩 물려받았어요. 박주한 회장님이 다 물려받은 건 아니고, 보시면 거의 한 10% 정도씩 물려받았죠. 그러면 상속세가 도대체 얼마면 요즘에 계속 언론에서 그러고 사람들이 뭐 상속세 관련돼서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상속세가 얼마인지를 먼저 보려면 박연차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태강실업의 지분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태강실업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태강실업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가치가 아직 정확히 매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참고 삼아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KOTC 여기는 아예 태강실업 자체가 유통되는 게 없더라고요. KOTC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데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원래 주식 자체가 잘 없더라고요.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이런 것도 KOTC는 없고, 그래서 증권 플러스 비상장 어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도 제대로 안 나와요. 일단은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가 유통 물량도 적고 유통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고 팔라 그러면 뭐 게시물 같은 거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게시물 같은 거 올린 사람한테 연락을 따로 취해야 되는데, 연락을 취했다 하더라도 허위 매물 같은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왜냐면 뭐 상장돼 가지고 법적으로 보호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태강실업 자체도 기업 가치를 판단하기가 먼저 어렵다라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그래서 태강실업이랑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PER 기준으로 해가지고 태강실업의 기업 가치를 한번 간접적으로 알아보면, 영업무역이라고 같이 이제 의류 OEM 하는 회사가 있죠. 영업무역이 PER이 한 10 정도 나와요. 화성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 15, 대만에 있는 다른 나라의 신발 제조사 같은 경우는 PER이 10에서 25 정도 사이죠. 그래서 제가 일단 태강실업의 PER을 한 15 정도로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조 정도 나오더라고요. 작년 당기 순이익은 거의 1300억 정도였는데, 원래 이건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졌지, 원래는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벌었는데, 그러니까 2천억에다가 PER 15를 곱하면 대략 기업 가치가 나오겠죠. 그리고 참고 삼아 보면 태강실업은 거의 1년에 매출이 2조 넘게씩 버는 되게 큰 회사라고 여기서 알 수 있죠. 일단 태강실업의 기업 가치가 4조라고 가정을 하고, 물론 4조가 아닐 수도 있고 4조보다 많을 수도 있고 4조보다 적을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작년 IPO 할 때 그때도 언론사에서 기업 가치가 최대 5조 원 이상에 달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온 만큼, 일단은 여기서는 4조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박연차 회장이 지분으로 55%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4조에다가 55% 곱하면 2조 2천억 나오겠죠. 근데 상속세가 거의 50%반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1조 정도겠죠. 상속세만 1조라 그러면 진짜 엄청 큰 거거든요. 이번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12조였나 13조였나 막 그런데, 그래서 막 그쪽에서
엄청 막 상속세 관련돼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막 배당금 올린다 얘기도 있었고, 연부 연납제한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여튼 태강실업의 상속세 1조도 엄청 진짜 큰 거다. 일단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서 뭐 상속하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그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 어찌됐든 간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6개월 안에 또 상속세에 대해서도 결정이 돼요. 뭐 중간에 연기할 수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상속세 규모는 나왔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보면 작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분기 분기 보고서에는 지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업보고서를 봤을 때 지분이 옮겨진 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9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졌을 확률이 좀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참고 삼아 상속세에 대해서 박주환 회장도 어느 정도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작년에 박주환 회장이 가지고 있는 태강실업 지분을 사모펀드에 팔려고 그랬었거든요. 상속세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판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박주환 회장이 똑똑했던 게, 당시에 원래 태강실업이 IPO를 앞두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IPO를 하고 그러면 태광실업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상속세 부담도 더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태광실업의 박주환 회장은 생각을 한 거죠. 어찌됐든 간에 태광실업은 당시에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기업 가치가 제대로 안 나와 있는 부분을 역이용한 거죠. 어찌 보면 어떻게 했냐면, 사모펀드한테 싼 값에 넘겨요. 싼 값에 넘기면 그 싼 값이 시장 가치가 형성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태광실업은 시장 가치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싼 값에 사모펀드에 넘기면 그게 곧 시장 가치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세도 떨어지겠죠. 여튼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업보고서 같은 걸 보면 뭐 사모펀드한테 판 흔적이 안 보였거든요. 여튼 당시에 박주환 회장이 사모펀드한테 일정 부분의 수익성을 약속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그 수익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보면 박주환 회장이 가지고 있는 당시에, 그러니까 상속을 받기 전에도 박주환 회장이 되게 태광실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40%인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여튼 그 40%의 일정 부분을 사모펀드에 먼저 싼 값에 팔고, 나중에 상속을 박주환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나중에 태광실업이 사모펀드에서 박주환 회장이 팔았던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박주환 회장이 판 지분을 나중에는 태광실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주환 회장 개인 돈으로 다시 사들이는 게 아니고 태광실업이라는 기업의 돈으로 다시 사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리고 태광실업이 그 지분을 다시 사서 그 자사주죠,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해버리면 박주환 회장의 지분 가치도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머리를 잘 썼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렇지만 작년 4월에 있었던 이런 것을 통해서 박주환 회장도 상속세 재원에 대해서 마련하려고 좀 고심을 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왜냐하면 저 혼자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상속세 재원 마련 시나리오를 6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요즘이라 그래야 되나? 원래 한동안 나왔었죠. 휴캠스 매각 관련된 게 있고, 요즘에 하나가 뭐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휴캠스 매각 관련된 게 있고, 두 번째는 태광실업 지분을 일부분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태광실업 IPO, 원래 박연차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IPO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주관사도 한투 이쪽에서 주관사가 돼가지고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원래 작년 8월인가 그때 SK바이오팜이랑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무산이 된 거죠. 박연차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여튼 IPO도 있고, 네 번째로는 태광실업의 배당 있고, 다섯 번째 휴캠스 배당, 아니면 여섯 번째로는 그냥
연부연납주로 그냥 갚는 게 있고, 저는 일단 6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뭐 의견이 있거나 뭐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휴캠스 매각 관련돼서 보면 지금 휴캠스가 시가총액이 1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가정했던 게 상속세가 1조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휴캠스의 최대 주주, 그러니까 박주환 회장이랑 지금 하나솔루션의 대표가 나이가 같고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친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에서는 그 둘이가 되게 사이가 친하다, 실제로도 친하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하나에 매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최근에 하나 쪽에서 DNT 공장 설립 관련돼서 경력직을 또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휴캠스를 판다 그러면 굳이 경력직을 뽑을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태강실업의 지분 일부분을 판다. 태강실업의 지금 지분을 보시면 그냥 가족회사예요. 다 가족들이 지분 100%다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 박주환 회장이 50%, 그리고 박연차 회장의 와이프였죠, 15%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박주환 회장의 뭐 다른 남매들 보면 거의 10%씩 가지고 있고, 정산장학재단이라고 예전에 박연차 회장이 장학재단을 설립한 거, 그게 한 1.63% 가지고 있어서 다 합치면 100%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족들이 다 일단은 태강실업 자체를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분 일부분을 판다 그래도 뭐 경영권에 대해서 뭐 딱히 문제될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주주 입장에서 보면 태강실업의 지분을 판다 그랬을 때 누구한테 파는지가 또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그 기업 가치가 얼만큼 산정이 되는지도 중요하겠죠. 만약에 뭐 하나한테 팔린다, 태강실업의 지분이 일부분이, 그러면 되게 좋은 거죠, 투자자들한테는. 그리고 세 번째는 태강실업을 IPO 해서 상장시키는 방법이 있죠. 실제로 작년 8월쯤에 상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무산됐고, 그치만 이제 어찌됐든 간에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IPO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태강실업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박주환 회장 같은 경우는 이를 통해서 지분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태강실업이 배당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저희가 1조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태강실업이 지금 이거는 별도 재무제표인데, 원래 배당금을 볼 때는 그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돈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 재무제표를 봐야 돼요. 태강실업의 최근 1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 이익잉여금이 거의 1조 가량이 딱 찍혀 있거든요. 저희가 1조가 딱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1조를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가족 회사니까 배당금으로 주면 이거에 대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그 다음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태강실업의 최근 배당 현황을 보면 아예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작년 7월에 나온 기사인데, 그러니까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을 많이 쌓아 있으면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 자체를 안 하고 유보금으로 쌓여 있으면 이게 어찌 보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나라에서는 보겠다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세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태광실업은 이때까지 배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자본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자본금 대비 잉여금이 12만 %, 원래 몇만 %, 몇천 % 이렇게만 돼도 엄청 많다고 보는데 12만 %나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배당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강실업 말고 휴캠스가 배당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보면, 실제로 휴캠스는 매해마다 배당 성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거든요. 2018년에 45%, 2019년에 54%, 그 다음에 작년에 77%로 계속 늘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올해는 100%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라는 합리적인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과연 올해는 만약에 배당을 한다 그러면 얼만큼 배당을 할 수 있는지를 보면, 이거는 휴캠스의 별도 재무제표인데 이익잉여금이 거의 4,700억 가량 있고,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 기준으로 순이익이 거의 900억 정도 찍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둘이 합치면 거의 5,600억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5,600억을 최대 배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따져보면 이 5,600억이 박주한 회장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박주한 회장의 지분을 보면 2.63%거든요. 그러면 2.63% 지분에 대한 것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상속세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태광실업은 거의 한 40%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태광실업이 돈을 받아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굴려서 박주한 회장한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연부연납제, 그래서 이제 그냥 갚는 거죠. 연부연납제가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삼성도 이제 12조인가 13조를 연부연납제로 나눠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6분의 1, 그러니까 상속세 1조 중 6분의 1인 1,700억부터 먼저 납부하고, 그 다음에 5년간 나머지 8,300억을 분납하는 형식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이 8,300억이라는 돈도 되게 크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8,300억을 구해야 돼요. 이 1,700억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참고로 박연차 회장이 돌아가실 때 박연차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휴캠스 지분 한 6%도 있었는데, 그 6%는 당시에 태광실업이 매수해서 그 6%의 지분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유족들한테 나눠줬었어요. 이게 상속세에 관련돼 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600억 정도 가량은 유족들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600억이랑 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 아니면 뭐 시중은행 대출 어떻게 해서 1,700억을 먼저 납부를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머지 8,300억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을 하거나 배당금을 받거나, 또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담보 잡아서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 내거나, 이런 방법이 또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1조라는 금액은 되게 크기 때문에 이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뭐 어떤 방법은 무조건 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뭐 정확히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시나리오 세워서 정리해 봤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무조건 옳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아, 재미 삼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한테 가장 좋은 거는 어찌됐든 간에 뭐 태광실업이 IPO 한다, 상장한다, 그러면 당연히 휴캠스는 관련한 주식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고, 아니면 뭐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데 이게 하나 같은 대기업한테 팔리거나, 아니면 되게 기업 가치를 높게 받아서 팔리거나 이러면 우리한테도 되게 좋고, 또는 배당금을 올린다 이러면 당연히 우리한테도 좋고, 그런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상속세 이슈 관련된 거는 그렇게 주주들한테는 나쁘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휴캠스 관련돼서 매출 구조나 매출 이익률 막 이런 쪽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참고적으로 또 블로그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거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 참고하시려면 경영대 뉴턴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